이런 병원에서 쓰는 재래식 보조기 차고 재활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수술을 하고 나서는 어찌됐든 불안정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진짜 보조. 안녕하세요. 브레코리아 이민수 실장입니다. 그동안 제 단독으로 저희 브렉 무보대에 대해서 원리와 역할에 대해 좀 소개해오다 오늘은 좀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초대해서 이제 브렉 무보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실 분은 전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금 뉴로트레이닝 센터 본점 트레이너이신 남정석 트레이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그 다음에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뉴로트레이너 남정수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영등포에 있는 그 뉴로트레이닝 센터를 그 서울 본부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식 명칭은 김경훈 박사의 뉴로트레이닝 센터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울 본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뉴로트레이닝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 뉴로트레이닝 자체가 뇌과학 기반으로 하는 그 신경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골격계랑 근육계만 조금 다뤘다면은 이번에는 뉴로에 대한, 그러니까 뉴로가 신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는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잠깐 가가지고는 좀 몸이 불편해서 뭐 트레이닝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좀 새로운 컨셉의 그런 재활 트레이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뉴로 트레이닝에 대한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뭐랄까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브레인 무릎보대처럼 저희 브레인 무릎도 마찬가지로 일반 보호대보다는 조금 좋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뉴로 트레이닝도 이렇게 효과가 좋고 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파급 효과가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이 얼마 전에 이제 끝났는데 뭐 고정 때 아버님이랑 같이 산행을 좀 하셨다고. 네, 맞아요. 저희 아빠도 이런 그 보조기를 두 개 다 구매하셔가지고 등산할 때 좀 자주 애용하시는데 통증이 원래는 항상 가지고 계셨는데 이 보조기만 차면은 통증이 없이 잘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께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도움이 사진 좀 보내주시지. 하실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야가 어찌 보면 좀 틀린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지가 한 2015년도 정도에 이제 수원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이제 그때 국대이셨죠? 그때 아니었나요? 그때? 청소년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셨잖아. 그래서 다치셨죠 그때. 네, 맞아요. 저는 십자인. 네. 그래가지고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시고 이제 처방이 나와가지고는 그때 알게 됐었는데 그때는 자세하게 모르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떻게 얽히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아버님도 저희 브렉 보호대를 갖다가 착용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친척분들도 두 분 더 또 어떻게 소개받아가지고 또 착용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잘 착용하셔가지고는 좀 이렇게 더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충분히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너로서 상해나 장애가 생긴 신체를 갖다가 스스로 이제 빌드업을 해서 이제 자립을 통해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는 바이고 이제 저는 의지보조기 기사로서 이제 장애나 장애를 외부 물리적인 교정이나 지지를 통해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상반되는 분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영상 촬영 제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옆에서 좀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저희 시승에도 많이 나가 보시고 이런 제품들 갖다가 쓰시는 분들이 실제로 옆에 이제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는 좀 객관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촬영을 제의를 한 거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이런 재래식 보조기랑 그 다음에 일반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는 그런 보호대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보호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은 뭐 비교하자면은 이러한 이 브레그 자체에서는 이렇게 맞춤 제작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 다르듯이. 근데 일반적인 보조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 보조기나 보호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의지는 되지만 그걸로 뭐 완벽하게 낫는다?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익숙하시겠지만은 이런 병원에서 쓰는 재래식 보조기 차고 재활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수술을 하고 나서는 어찌됐든 불안정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진짜 보조적인 부분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근육력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사실 이 보조기는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랑 달리 브레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가볍고 맞춤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 보조기보다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런 재래식 보조기랑 거의 싸잡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보호대나 보조기에 대한 안 좋은 점을 갖다가 혹시 정수 씨는 알고 계시나요? 어찌됐건 보조기 자체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제 그렇죠. 몸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보조기로 의존을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는 이런 보조기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상황에 맞춰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이나 이런 불안정성이 원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보조기를 사용하는 건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이 보조기에서는 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저도 해외 유학파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간혹 이제 해외 출장을 이제 가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 이제 있는 그런 스포츠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보조기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이제 한 국가대표급이나 이제 구단에서 프로구단에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재활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한 다음에 쓰는 보조기보다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는 근력을 끌어올리거나 그런 고유 수영 감각기를 갖다가 이제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걸 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들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제 보조기는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력이 저하가 되고 인지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벗어야 된다라고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뭐 이번 질문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인간은 한 30세부터 이제 근감소증이 시작되어가지고는 이제 50세부터는 매년 1, 2% 정도 이제 감소되고 70세에 이르러서는 절반 정도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제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감소증을 갖다가 이제 예방하는 입장에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몸이 100%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분명히 어딘가 부상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합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통증이 있을 때는 그 퍼포먼스가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조기를 착용하고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근육이 떨어지지 않고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대로 올라가고 이러한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통증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통증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보호대나 보조기를 갖다가 이제 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런 퍼포먼스 부분이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관리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네, 장점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배구 선수 문성희 선수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당시 이제 모델 같은 외모와 큰 키로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이목구비 이렇게
중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국가대표 원정 나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이제 거기 있는 수원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저희 이제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예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십자인대 파열되면 아시잖아요. 최소 1년 이상 그쵸. 그런 대비까지는 좀 네.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시즌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해 겨울날 여름에 다쳐가지고는 6개월 만에 바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수술이 잘 되더냐 아니면 재활이 잘 되더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희 보호대가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삼박자가 잘 맞춰지면은 그쵸. 이제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재활 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너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호대나 보조기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삼박자가 맞춰지기가 좀 힘든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그 보조기도 똑같은 보조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도 트레이닝마다 특성이 다 있듯이 이 보조기도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장점에 대한 부분들 다른 보조기랑 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아시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좀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제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이제 팀 플레이인 것 같은데 이제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그런 고집만을 부리고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보완 작용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너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부모님까지 이제 또 이렇게 사용에 또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네, 그 트레이닝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뉴로 트레이닝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브레이코리아와 함께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제품에 대해 소신 있게 좀 말씀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